신분의 굴레를 뛰어넘은 조선 최고의 발명왕 장영실. 영실의 사람됨이 비단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똑똑하기가 보통보다 뛰어나서 매일 강무할 때에는 나의 곁에 두고 내시를 대신하여 명령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찌 이것을 공이라고 하겠는가? 이제 자격국루를 만들었는데 비록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였지만은 만약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세종실록 세종 15년 9월 16일. 뒤와인 아버지를 둔 동래현의 노비. 조선 세종시대 최고 과학자로 기억되는 장영실. 역대 과학자 가운데 장영실만큼 이름이 회자되는 인물도 없다. 장영실은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자격루를 한국 최초로 만든 인물이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여러 번 등장할 정도로 유명인이지만 그의 삶은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어떻게 출생하여 성장했는지 밝혀지지 않는 까닭은 그 출생 배경에 비롯된다. 세종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장영실은 동래현의 관노, 즉 노비였다. 세종실록에는 장영실에 붙이는 원나라 사람으로 소주, 항주 출신이고 모친은 기녀였다고 전한다. 행사직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에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시었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세종실록 15년 9월 16일. 신분제도라는 굴레 탓에 천인에 속하는 어머니 신분을 따라야 했지만 부친이 원나라 출신의 귀화인이었다는 점은 다른 관노와는 다르다. 태조에서 세종대까지 조선 정부는 귀화인들의 정착을 위해 조선 여자와의 혼인을 주선하였고 귀화인들과 혼인한 여성들은 대체로 관노 출신들이 많았다. 장영실이 태종과 세종대에 살았던 인물인 만큼 양반이 아닌 까닭에 정확한 생물 연대는 알 수 없다. 장영실은 항주 출신인 장서의 구세손이고 부친은 장성휘라고 되어 있다. 장영실은 이미 태종 때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아 궁중기술자로 종사하였다. 재련, 축성, 농기구, 무기 등의 수리에 뛰어났으며 1421년 세종 3년에 윤사웅, 최천구와 함께 중국으로 유학하여 각종 천문기구를 익히고 돌아왔다. 세종의 총애를 받아 정옥품 상의원 별자가 되면서 관노의 신분을 벗었고 궁정기술자로 활약한다. 장영실이 자격루 제작에 성공하자 세종은 공로를 치하하고자 정사품 벼슬인 호군의 관직을 내려주려 했는데 이때도 논란이 많았다. 황희가 김인이라는 자가 평양의 관노였으나 날래고 용맹하여 태종께서 호군을 특별히 제수하신 적이 있으니 장영실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호군이라는 관직을 내렸다. 저절로 움직이는 물시계 자격루. 기계시계가 없었던 옛날에는 태양광선이 던져주는 해 그림자를 통해 하루 시간을 알았고 밤에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자리의 움직임을 통해 시간을 재었다. 그러나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그러한 방법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물시계이다. 물을 넣은 항아리 한 귀에 작은 구멍을 뚫어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다른 항아리에 받아서 그 부피를 재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부피는 일정하게 늘어나는데 하루에 흘러들어간 물의 깊이를 자로 재서 12등분 하면 1시간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 물시계는 중국에서 기원전 7세기에 발명되었다고 전하며 누각 또는 경루라고 불렀다. 매일 물을 갈아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항상 사람을 시켜서 시간을 재어야 했다. 태만이하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고 시간이 안 맞으면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게 다반사였다. 사람이 일일이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물시계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은 중국 송나라의 과학자 소송이 일궈냈다. 1091년경에 소송은 물레바퀴로 돌아가는 거대한 자동 물시계를 발명했다. 그 장치들이 너무나 복잡하여 소송이 죽은 뒤에는 아무도 만들지 못해 사라졌고 12, 13세기 아라비아 사람들이 새로 만든 공이 굴러 떨어지면서 종과 북을 쳐서 자동으로 시간을 알리는 자동 물시계를 만들었다. 장영실은 당시 세종과 정인지, 정초 등이 조사하고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문헌에 전하는 소송의 물시계와 이슬람 물시계를 비교하면서 자경루라는 새로운 자동 물시계를 만들어냈다. 자경루 제작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장영실은 또 하나의 특징적인 자동 물시계 제작에 착수했다. 시간을 알려주는 자경루와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는 혼천의를 결합한 천문기구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자경루와 혼천의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절기에 따른 태양의 이치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절기에 농촌에서 해야 할 일을 백성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천지인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른바 세종이 꿈꿨던 왕도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자경루가 완성된 지 4년 후 1438년 세종 20년 장영실은 또 하나의 자동 물시계인 옥루를 완성하였고 세종은 경복궁 침전 곁에 흠경각에 지어 그 안에 설치하도록 했다. 대혹은 장영실이 안여 만드는 것을 감독하였는데 튼튼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442년 3월 16일 1442년 세종 24년에 장영실은 임금이 탈 가마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 장영실의 임무는 제작 감독이었다. 그 가마는 세종이 타기도 전에 부서져 버렸다. 사헌부 탄핵이 올라오자 세종은 망설이다가 형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는데 그토록 총애하던 장영실에 대해 배려해 준 것이라고는 곤장 100대의 형을 80대로 감해 준 것뿐이었다. 과거 그의 실수도 과감히 눈감아준 전력과는 차이가 있다. 장영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세종의 남다른 관심과 장영실의 재주 등을 고려해 볼 때 장영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석연치 않는 구석이 많다. 장영실이 세운 업적은 조선 최초의 천문관측대인 간의대를 비롯하여 대간의, 소간의, 규표, 앙부 1구, 일성, 정시의, 천평 1구, 정남 1구, 현주 1구, 갑인자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혼천의는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 관측기이다. 1433년 6월에 제작하였다. 혼천의는 아침, 저녁 및 밤중의 남중성, 천체의 적도 좌표, 황도, 경도 및 지평 좌표를 관측하고 1월 성신의 운행을 추적하는 데 쓰였다. 앙부 19 1434년 제작하였다.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재는 시계로 해시계라고도 한다. 시계판이 가마솥같이 오목하고 이 솥이 하늘을 우러르고 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현재 경복궁에 있다. 1434년에 제작한 자경루 물시계, 물을 부으면 저절로 움직여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15장치가 달린 물시계. 지금은 1536년 중종 때 개량해서 만든 보루각 자경루가 덕수궁에 있다. 복잡한 자동 15장치가 없어지고 3개의 물통과 2개의 물바지통만 남아있다. 1441년 제작한 수표, 물의 높이를 재는 기구로 서울 청계천과 한강에 설치했다. 물의 양을 수시로 확인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수 있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